자, 봅시다. 4-2. 4-2 토론으로 해결 방안 탐색하기.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 요거 일단 바로 넘어가서 여기 있는 토론의 개념하고 논증이 무엇인지 이런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자. 다음 물음에 답하면서 이 단원과 관련된 이전 학습 내용을 떠올려 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이 단원에서는 토론이야. 일단 규칙과 절차를 지키면서 토론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토론은 규칙과 절차를 지켜야 하는 것을 토론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한번 가보자. 토론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호 이해의 계기를 마련하는 민주적 의사소통 과정이다라는 거야. 결국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 만든 게 토론이야. 그렇기 때문에 찬반 양측은 토론의 규칙과 절차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규칙과 절차를 지키면서 토론할 수 있나요? 물어본 거야. 그래서 찬반 양측은 토론의 규칙과 절차를 지키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며 토론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지. 이건 대립적 사고라 그래. 서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논리적으로 판단하면 토론에 참여해야 되고 또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토론에 참여하면 공정하고 원만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토론할 때 지켜야 될 건 규칙과 절차, 그리고 논리적인 판단,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 이렇게 한다면 공정하고 원만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음 두 번째. 상대방이 제시하는 논증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논증이라는 건 뭐냐면 논증은 논제는 토론의 주제를 논제라고 불러. 논제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논증인데 따라서 제시하는 논증을 반박하려면 논증의 구성 요소가 타당한지 살피고 전개 과정에서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는 없는지 이런 걸 분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논증의 구성 요소라든지 또 논리적 허점과 오류는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것과 관련된 게 이 단원에서 나온다는 거지.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 단원에서 배우고 싶은 점이나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질문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토론을 잘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나요? 라고 했고 필수 쟁점별로 논증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쟁점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쟁점이라는 말을 좀 잠깐 설명해 주자면 쟁점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지점, 이걸 쟁점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나뉘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쟁점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이제 반대신문식 토론인데요. 반대신문식 토론인데, 찬성자 측 2명, 반대자 측 2명,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순서를 먼저 가볼게. 순서가 되게 중요하니까 봐봐. 자, 순서를 먼저 가보면, 일단 찬성 측하고 반대 측이 있는데, 찬성 1, 찬성 2, 반대 1, 반대 이렇게 4명의 토론자가 진행되는 거야. 이거 반대신문식 토론이라 그래. 순서는 기본적으로 입론부터 시작해. 입론부터 시작하고, 반대신문, 그 다음에 반론 이렇게 진행되는데 항상 첫 번째 입론은 찬성 1이 하는 거야. 이 순서가 정해져 있어. 찬성 1의 입론. 그렇다면 반대 2의 반대신문. 이 상대편 입론에 대한 반대 측의 반대신문이 있고 반대신문은 반대 2부터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찬성 측의 입론이 끝났다면 그 다음에 반대 측의 입론인데 그래서 반대 측의 입론, 이 3이 시작하겠죠? 그렇다면 찬성 1에서 반대신문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통상적으로 여기까지 그 다음 입론이 2번씩 있겠죠? 그래서 찬성 2의 입론 그렇다면 반대 측에서는 1의 반대신문 찬성 2가 입론을 하게 된다면 찬성 2의 반대신문 이렇게 돼. 우리가 여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통상 입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입론 다음에는 항상 반대신문이 있고 여기까지가 입론 그 다음에 반론이 있는데 반론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반론은 반대측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반대측에서 반론을 하고 반대 1이 그렇다면 찬성 1이 반론을 하고 그 다음 반대 2가 반론 그 다음에 찬성 2가 반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좀 더 간단히 가자면 입론은 찬성부터 그리고 반론은 반대부터 이런 구성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순서에 따라서 여기서 토론의 절차가 진행된단 말이야. 교과서에서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주제가 이거야. 인공 강우를 실용화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논제라고 불러요. 논제. 물론 뒤에도 논제가 제시되겠지만 논제. 논제는 이렇게 뭐뭐 해야 한다. 이게 당위적으로 나와요. 당위적.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의문형으로 나가면 안 돼요. 의문형으로 나가면 안 되고 논제는 항상 이렇게 뭐뭐 해야 한다. 긍정문으로 나가야 됩니다. 당위적이고 나가야 되고 긍정문으로 진행이 돼야 돼. 이렇게.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사회자가 나오죠. 토론은 찬성과 반대 측에 나눠서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절차 규칙을 안내해 줄 사회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회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시험에 잘 나와. 사회자 역할 한번 가볼게요. 사회자는 첫 번째 말합니다. 최근 봄철과 겨울철 가뭄이 길어지고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토론을 하게 되는데 토론을 하게 되는 배경이야. 지금 우리가 토론을 하게 된 배경이 어떠냐면 요즘 최근에 봄철, 겨울철 가뭄이 길어지고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 그래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가운데 인공강우 실용화가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야. 인공강우, 강제적으로 비를 내려가는 거겠죠? 인공강우를 실용화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인공강우 실용화에 관련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서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인공강우를 실용화해야 한다라는 주제, 토론의 주제죠. 논제를 제시해 주는 거죠. 이러한 주제로 토론을 해보겠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에 입론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 선생님 이제 아까 토론을 진행할 때는 첫 번째가 입론인데 입론은 찬성 측부터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가 입론하게 되는 거야. 자, 여기가 사회자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해 주는데 그럼 여기를 통해서 사회자의 우리가 역할을 알 수 있죠. 첫 번째 사회자 역할은 이렇게 토론의 배경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맥락 속에서 토론을 하게 되는지 토론의 배경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제를 제시해 주죠. 우리가 토론할 주제가 무엇이냐 해서 토론의 논제를 제시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토론의 순서를 정해 줍니다. 그래서 토론의 절차를 안내고 토론자를 지정해 주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게 사회자의 역할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회자의 역할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부터 나와야 되겠어? 바로 입론과 반대 신문이니까 찬성 측의 입론이 먼저 나와야 되겠지. 적어 보시고요. 적어 보세요. 자, 다 적었어? 이렇게 돼. 자, 여기가 사회자의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찬성 측에서 입론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자, 찬성 측이죠. 자, 토론에 앞서 논제에 쓰인 용어를 정의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용어를 정의하겠다라고 했어요. 용어. 그래서 인공강우는 구름 속에 화학물질을 살포해서 물방울을 성장시켜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게 있어. 그래서 뭐의 개념? 인공강우의 개념. 그럼 실용화의 개념은 뭐냐? 실용화는 실험 단계를 넘어 국가가 문제 상황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제도화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용화는 결국은 제도화야. 그러면 인공강우를 실용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이거 구름 속에 화학물질을 살포해 물방울을 성장시켜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을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찬성 1 측에서 필수 개념을 설명했죠. 인공강우와 실용화에 대한 개념. 그래서 개념을 정리해서 이제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도운 거야. 우리가 인공강우 실용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개념을 정리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이 진행되겠죠. 자, 갑니다.
우리나라는 봄철과 겨울철의 가뭄과 산불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라고 말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해요. 그 심각한 수준이 어느 정도냐? 뒤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최근 가뭄 일수가 늘어나고요. 산불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 해 가뭄 발생 일수가 50일 이상이었던 해는 2000년에는 5번이었지만 2000년 이후에는 10번으로 2배나 증가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이건 뭐니? 지금 우리나라의 가뭄 일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수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이 심각성. 그러니까 구체적 수치를 통해서 가뭄 일수가 50일 이상이었던 해는 2000년에는 5번이었지만 2000년 이후에는 10번으로 2배 증가했다. 즉 우리나라의 가뭄이 심하다라는 걸 구체적 수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또 건조한 날이 늘면서 봄철과 겨울철 산불 발생 빈도도 2022년 기준 지난 10년 동안 2.5배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은 결국 다 뭐니? 우리나라의 봄철과 겨울철의 가뭄과 산불은 심각한 수준입니다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자, 찬성 측인데 찬성 측의 주장이 뭐였죠? 결국은 인공강우를 실용화해야 된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강우를 실용화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는 가뭄과 산불이 심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주장에 대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장이 뭐라고? 인공강우를 실용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의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의 봄철과 겨울철의 가뭄과 산불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뭘 통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준다라는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의 주장이 나와야죠. 이게 주장이죠. 이게 별표죠.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강우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했죠. 그럼 이 사람의 주장은 인공강우를 실용화하자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찬성 측 일의 주장입니다. 입론에서 내세우고 있는 찬성 일의 주장. 이 주장의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 봄철과 겨울철의 가뭄과 산불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 그걸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보여줬죠? 이렇게. 자, 그러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니까 좀 더 가볼까? 수차례 실험을 거쳐 실현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첫 번째 근거가 뭐냐? 우리가 인공강우를 통해서 실용화해야 된다. 첫 번째 근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70여 차례 수행한 인공강우 실험에서 51번 성공했고요. 2021년에는 3.5mm의 강우와 1.5cm의 강설에 성공했다라는 거야. 이게 실제 실험의 구체적인 실현 성과를 제시함으로써 이게 근거죠. 구체적인 실현 성과를 제시해서 여기 있는 주장, 뭐 어떤 주장? 인공강우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되겠죠. 이게 근거입니다. 구체적인 실현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인공강우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에서는 실험 단계에서 성공한 강우량으로는 가뭄과 산불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미흡하다라고 비판할 수 있어. 이걸 우리가 예상되는 반론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런 가뭄과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 상황에서 인공강우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게 주장이야. 응? 왜? 구체적인 실험 결과를 위해서 이렇게 성공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어. 야, 그거 가지고는 가뭄과 산불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미흡하다고 비판할 수 있어. 그러나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반박입니다.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반박. 앞서 언급한 실험 성과는 우리나라의 한 대뿐인 인공강우 전용 항공기로 이뤄낸 것입니다. 전용 항공기를 더 확보하고 전문 인력과 예산을 늘려 인공강우를 시행한다면 인공강우로 가뭄과 산불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거야. 여기까지가 뭐야? 찬성 1의 입론이었어. 그래서 여기 찬성 측 첫 번째 입론이죠. 우리나라의 가뭄과 산불이 매우 심각하지?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가? 인공강우 실현화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거야. 자, 그럼 정리 한번 가보자. 항상 그런 정리를 잘해야 돼. 첫 번째 찬성 측 입론이었어. 처음에는 개념을 정리해줬죠. 인공강우가 무엇인지, 실용화가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했고요. 두 번째, 토론 주장의 이유죠. 우리나라의 봄철, 겨울철 가뭄과 산불이 심각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건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심각성을 보여준 거야. 그리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주장은 인공강우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게 주장.
이것에 대한 근거, 첫 번째 근거는 뭐였죠? 첫 번째 근거는 뭐다? 구체적인 실험 성과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성과가 제시했다. 물론 여기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이 있지. 하지만 이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반박을 통해서 충분히 인공강우로 가뭄과 산불을 해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가 찬성일의 입론이었어요. 찬성일의 입론.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 자, 그 다음 이제 사회자가 나오죠. 이어서 반대측 토론자의 반대신문이 있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뭐야? 반대신문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토론의 순서에서 입론 첫 번째는 찬성 1, 반대신문 첫 번째는 반대 2가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반대신문이 들어가는 거야. 반대신문 들어갑니다. 반대신문. 이 반대신문의 역할도 좀 이따 설명을 해줄게. 반대신문의 역할 한번 보고 갈까요? 어디 보자. 반대신문. 반대신문 좀 이따 하자. 좀 이따 정리해줄게. 자, 반대신문은 상대편 입론에 대한 어떤 이제 논리적인 허점을 파고드는 거야. 자료 제시의 근거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리적인 허점을 파고드는 게 반대신문이란 말이야. 한번 가보자. 자, 반대신문 갑니다. 건조한 날이 늘면서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했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나요? 물어보는 거야. 이거 자료를 제시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찬성 1층에서는 이 그래프 자료를 제시해 준 거야. 2002년, 이게 2002년 거든요. 월별 건조일수하고 산불 발생 건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막대 그래프가 건조일수가 되겠고요. 여기가 선 그래프가 산불 발생 건수야. 이걸 보면서 건조한 날이 많으면, 건조한 날이죠. 막대 그래프가 많은 날은 산불이 어떻다? 더 많이 일어나고 건조한 날이 적으면 산불이 줄어든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건조한 날이 늘면서 산불이 빈번해지는 건 분명합니다라고 했죠. 즉 찬성 1층에서는 반대신문에 대한 답변으로 신뢰할 만한 통계 자료를 제시했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통계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랬더니 반대 2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는 동그라미 쳐놨죠. 니도 동그라미 쳐봐. 4월과 12월을 보면 건조일수와 산불 발생 건수의 흐름이 맞지 않는다는 거야. 봐, 여긴 쭉 되는데 여기는 살짝 늘어났고 오히려 여기는 줄어들었잖아. 근데 살짝 늘어났는데 4월에는 건조일수보다 산불 발생이 월등하게 많다는 거야. 그리고 12월에는 건조일수가 엄청 많았는데 산불의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었지. 이건 뭐라는 거야? 4월과 12월은 건조일수와 산불 발생 건수의 흐름이 맞지 않다. 그래서 찬성 측이 건조일수와 산불 발생 건수가 상관관계 있다고 해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찬성 1의 자료 해석에 대한 적절성의 문제를 제기한 거야. 이거 적어야 되겠다. 이거 적어라. 찬성 1의 자료 해석 있죠? 자료 해석의 적절성의 문제를 제기한 거야. 여기서는 건조일수하고 산불 발생의 흐름이 일치한다라고 했는데 4월하고 12월을 보니까 흐름과 건조일수하고 산불 발생 건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건 네가 자료를 적절하게 해석하지 못한 거다. 해서 찬성일 자료 해석의 적절성의 문제를 제기한 거야. 반대 2에서 이렇게 또 가볼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난 10년간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 통계에 따르면 사람의 실수로 낸 산불의 비중이 33%로 산불 발생 원인의 1위라는 거야. 그렇다는 건 그러니까 산불의 원인이 단순한 건조가 아니라 사람들의 실수라는 거야. 그래서 인공 강우보다 실수로 낸 산불을 막는 게 더 현실적인 산불 예방책이 아닐까 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다른 예방책을 제시하면서 다른 예방책 뭐라고? 사람의 실수죠. 실수로 낸 산불을 막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인공강우 실용화의 적절성의 문제를 제기한 거야. 인공강우 실용화의 적절성의 문제를 제기한 거지. 이렇게 돼. 야, 찬성 측에서 입론에서 우리는 겨울철 건조, 가뭄과 산불 발생이 빈번하다. 그래서 인공강우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근거를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반대 측에서 반대문을 하는데 야, 가뭄한 거하고 산불하고 상관관계가 있어? 그랬더니 이런 그래프를 보여줬어. 건조일수하고 산불 발생에서 흐름이 맞다. 그랬더니 반대 측에서는 야, 네 자료 해석에 적절성의 문제가 있는데 4월하고 12월은 흐름에 맞지 않아. 이 자료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조사해보면 최근 10년간 산불의 원인은
개인의 실수가 제일 많았어. 그러면 실수를 예방하는 방법을 해야 되겠지. 인공강우는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대신문이에요. 문제를 제기했죠. 그랬더니 찬성일이 근본적으로 건조한 기후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단 한 건의 화재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건조하지 않았다면 이런 실수로 난 산불도 건조하지 않았다면 대형 산불로 번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2019년 기상청에서 밝혔듯이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인공강우로 건조한 대기를 바꾼다면 산불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반대 신문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건조일수가 줄어든다면 대형 산불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인공강우를 해서 건조한 대기를 바꾼다면 산불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거야. 자, 여기까지가 뭐에 해당하냐면 여기까지가 입론 1과 반대 2의 반대신문, 입론이 입론과 반대 2의 반대신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찬성의 답변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학습자 한번 봐봐. 선생님 프린트. 프린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한 장 넘겨. 프린트 한 장 넘겨봐. 3페이지. 3페이지를 보면 3페이지 입론과 반대신문이 나오죠? 입론과 반대신문 3페이지에 자, 거기 있는 거 지금 내용 있는 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찬성 1의 입론과 여기가 반대 2의 반대신문 과정이에요. 찬성 측 제1토론자의 역할 및 입론 가보자. 원래 찬성 측 제1토론자의 역할은 뭐냐면 주요 용어의 개념을 정의했었죠. 여기는 주요 용어의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주요 용어는 바로 인공강우와 실용화의 개념을 정의했죠. 그리고 토론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도왔고요. 찬성 측에서 제시하는 문제 해결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다양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주장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문제 해결 방안이 뭐라? 인공강우를 실용화하자. 이걸 했죠. 이거에 대한 근거로 이유로 뭘 제시했냐면 첫 번째 이유로는 겨울철, 봄철 가뭄이 심각해지고 산불이 대형화되고 있다는 거, 자주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구체적인 실험 결과를 통해서 근거를 제시했죠. 자, 입론에서 주장의 내용 그거예요. 가뭄과 산불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공강우를 실용화해야 한다. 이게 주장. 그죠? 그 주장의 근거로는 가뭄 일수가 50일 이상이었던 횟수, 10년간 봄철과 겨울철에 산불 발생 빈도가 어떻게 됐다? 증가했다. 이게 이유가 되겠죠? 근거가. 두 번째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수행한 실험의 결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통해서 입론하고 그 주장에 대한 근거까지 밝혔어요. 이렇게 됐죠. 그랬더니 그 밑에 박스 봅시다. 반대 2의 반대신문과 찬성인의 반박 가보자. 그랬더니 반대 2가 반대신문을 합니다. 찬성 측에서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했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찬성 1이 2022년도 월별 건조 일수, 저 그래프죠? 월별 건조 일수와 산불 발생 건수 그래프를 보면서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건조한 날이 늘면서 산불 발생 빈도도 증가한 게 분명하다라고 말을 해. 그래프를 통해서. 야, 가뭄 빈도가 증가하니까 산불 빈도도 더 증가했잖아. 이렇게. 그랬더니 반대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4월과 12월은 건조일수와 산불 발생 건수의 흐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찬성인의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 통계에 따르면 뭐가 제일 많다? 사람의 실수가 가장 많다. 이렇게. 그렇죠? 그랬더니 찬성에서 뭐냐? 야, 근본적으로 건조한 기후 환경이 개선돼야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개선돼야 하니까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인공강우로 건조한 대기를 바꾼다면 산불은 예방할 수 있다. 요게 요런 내용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토론에서는 주장과 근거 또는 반대신문의 또 거기에 대한 재반박 이런 내용의 흐름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개념들은 쉽게 외울 수 있어. 근데 토론의 흐름이 머릿속에 없으면 잘 안 돼. 자, 이게 첫 번째, 찬성 측 첫 번째 입론과
반대 2의 반대 신문과 찬성 1의 답변. 요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내용이었어. 됐죠? 자, 다음.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입론을 가봐야 되겠죠? 찬성 측에서 입론을 먼저 했으니까 이제 누구 쪽에서? 반대쪽에서 입론을 해야 되겠죠. 자, 반대쪽 입론 가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다음으로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찬성 측에서 입론이었다면 다음으로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가 입론하겠습니다 하겠어. 여기는 이제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가 입론을 하는 거야. 반대일의 입론이죠. 자, 주장이 나오게 주장과 근거를 꼭 파악해야 돼. 자, 가자. 봄철과 겨울철, 가뭄과 산불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찬성 측과 입장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찬성 측하고 반대 측의 공통적인 입장은 있어. 봄철과 겨울철의 가뭄과 산불은 우리가 해결해야 돼. 하지만 인공강우의 실용화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가뭄과 산불은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어. 아까 찬성 측 입론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겨울철, 봄철, 가뭄과 산불은 심각하다 그랬지. 그렇지. 심각하다 그랬는데 얘는 심각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찬성 측하고 반대 측하고 의견이 갈리잖아. 이런 의견이 갈리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쟁점이라고 한다는 거야. 이게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이게 이 토론의 필수 쟁점은 첫 번째 쟁점인 거야. 찬성 측에서는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강우를 해야 된다. 반대 측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인공강우의 실용화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뉘는 부분 첫 번째, 바로 이 쟁점입니다. 첫 번째 쟁점입니다. 자, 심각할 게 아니래요. 그래서 고려하지 않아도 된대. 그러면 심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한번 가볼까?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 강수량보다 약 500mm 이상 많을 정도로 풍부하대요. 우리나라는 물이 강수량이 풍부하대요. 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1인당 물 사용량이 많고요. 우리나라는 1인당 물 사용량이 많고 가뭄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수자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다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가뭄이 발생하는 거라는 거지. 가뭄의 발생 원인은 우리는 물이 많아. 다만 가뭄이 발생했을 때 물은 풍부하지만 다만 가뭄의 발생 원인은 1인당 물 사용량이 많고 가뭄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수자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다는 거야. 수자원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것인 거지 실제로는 수자원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지. 또한 산불은 사람의 실수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거지. 산불 발생의 원인은 사람이다. 실수로 낸 산불의 비율에 봄철에 논밭을 태우거나 산 주변에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 번질 것까지 더하면 사람의 일으킨 산불은 그 비중이 전체 59%에 이를 정도다. 따라서 산불 문제는 실수로 낸 화재나 쓰레기 소각 등으로 발생하는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면 해결할 수 있지 뭘 필요 없다? 인공강우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야. 자, 여기 다시 가볼게. 여기가 쟁점이 하나 있다고 했죠. 찬성 측에서는 겨울철과 봄철에 가뭄과 산불은 심각하다. 그래서 인공강우를 해야 된다. 하지만 이 사람은 봄철과 가뭄을 해결해야 되지만 인공강우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다. 왜? 우리나라는 물이 풍부하다. 다만 물 사용량이 많고 적절하게 수자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산불의 원인은 사람의 실수고 소각이라든지 또는 이제 쓰레기를 태우는 것까지 한다면 사람에 의해서 난 화재가 59%다라고 말하는 거야. 심각하지 않다는 얘기야. 알겠죠? 가뭄과 건조가. 그래서 반대측의 주장입니다. 반대측의 주장. 인공강우가 좋은 해결책이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별표가 되겠죠? 이게 반대 일의 주장이죠. 찬성 일의 주장은 인공강우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게 찬성 일의 주장. 반대 일의 주장은 인공강우는 좋은 해결책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이게 나오겠죠. 그럼 주장이 나왔으면 그 주장에 대한 뭐가 나오겠냐? 근거가 쫙 나오겠죠? 그 주장에 대한 근거 가볼게요. 근거. 첫 번째, 1.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는 인공강우를 실용화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기술력 부족이야. 첫 번째. 우리나라는 기술이 아직 부족하다. 두 번째. 인공강우에 정서적 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두 번째. 인공강우에 정서적 반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또 세 번째.
인공강우를 시행할 경우 주변 국가와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세 가지 근거를 일단 먼저 들었어. 이걸 때문에 인공강우가 좋은 해결책이라는 데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또 한 지구 황공학 교수겠죠? 교수의 인용이죠.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특정 국가의 인공강우 시행이 주변국의 강수량은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2020년 11월 한 신문사에서 특정 국가가 인공강우를 시행한 것에 대한 주변국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라고 했죠. 이건 뭐에 대한 거니? 인공강우를 시행할 경우 주변 국가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에 대한 두 가지 사례를 든 거야. 교수의 인터뷰와 신문사 발표, 신문 기사의 내용에 따라서. 이처럼 인공강우를 시행하려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인공강우를 원활하게 시행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공강우를 실용하는 것은 적절한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다시 가볼게요. 자, 반대측에서는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의 봄철과 겨울철 가뭄과 산불은 인공강우를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다. 심각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이렇게 들었어요. 사람의 실수가 많다. 이렇게 들었고. 그래서 인공강우가 좋은 해결책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라는 반대측의 입론이 있고요. 이에 대한 근거로 기술력이 부족하고 정서적 반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주변 국가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은 황경학 교수의 언론사 인터뷰하고 한 신문사의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됐죠? 여기까지가 반대측 첫 번째 입론입니다. 그래서 가뭄과 산불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 여기가 필수 쟁점이야. 찬성과 반대가 나누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예방에 인공강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반대측 반대 2의 입론이 되겠죠. 그럼 입론이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 반대신문이 있겠지? 반대신문 가보도록 할게요. 반대신문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반대신문. 반대신문은 상대편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허점이라든지 아까 했잖아. 신뢰성, 믿을만한지, 제시한 자료가 믿을만한지, 신뢰성, 그리고 주장과 근거가 타당한지, 타당성,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을지, 공정성,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는 거죠. 자, 인공강우의 시행을 반대하는 이유로 정서적 반감을 언급하셨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두 번째 근거에 여기 인공강우에 정서적 반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라고 했잖아. 너 이거에 대한 근거를 좀 제시해 줄래? 라고 말하는 거야.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를 요구했어요. 반대신문에서. 그랬더니 자, 이렇게 반대 1이 말합니다. 근거 자료 제시하죠. 야, 2021년 미국의 한 설문조사 업체에서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인공강우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미국 성인 10명 중 7명은 인공강우가 지구 생태계에 미친 영향이 완전히 밝혀지기 전에 인공강우를 시행하는 것을 우려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상대편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 그랬더니 미국의 설문조사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어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외국의 설문조사를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찬성 측에서 뭐라고 하느냐? 반대측이 제시한 근거는 외국의 설문조사 결과로 우리나라 여론과 맞지 않을 수 있다. 근거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해서 근거 자료에 적합성을 문제 삼은 거야. 야, 그건 외국 거잖아. 우리나라랑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 적합하지 않아.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근거 자료에 적합성의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반대 1에서 뭐라고 했느냐? 나비 효과라는 용어처럼 기상은 변수가 많고 복잡하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인공강우로 예상치 못한 기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야, 인공강우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외국이나 우리나라랑 같다.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설문조사 결과지만 우리나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까지가 뭐야? 반대. 찬성 1의 반대신문과 반대 1의 답이 되겠죠. 이게 양측의 첫 번째 입론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다시 학습지 한번 가보자. 학습지. 클리닉지 가보면 4페이지 한번 볼게요. 4페이지. 여기가 반대 1의 입론과 찬성 1의 반대 신문, 여기 파트가 되겠죠. 일단 이제 반대 측 제1토론자의 역할은 입론하는 사람이죠. 찬성 1의 제시한 주장에 대해 쟁점별로 근거를 제시해 반박하는 건데, 자, 입론이죠. 첫 번째 주장은 뭐냐? 가문과 산불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죠. 이게 필수 쟁점, 첫 번째 필수 쟁점이야. 심각한 수준은 아니며 이를 예방하는데 인공광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주장이야. 그 근거를 뭐라 들었냐? 근거를 뭐라 들었냐면 세계 평균보다 많은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 그리고 산불 발생 원인에 관한 통계 결과, 또 지구환경학 교수의 인터뷰, 또 언론사의 기사, 이런 걸 통해, 이런 것도 근거를 들었죠? 그 구체적인 근거는 첫 번째, 아직 기술력이 부족하다라는 거. 그리고 사람들의 이제 반감, 그리고 국제적인 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 들어서 지구환경학 교수의 인터뷰라든지 언론사의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찬성 1의 반대 신문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 찬성 1이 인공광우 시행에 반대하는 이유인 정서적 반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 정서적 반감이 있다고? 그러면 근거를 제시해봐. 정서적 반감이 뭔지 근거를 제시해봐. 이렇게. 그랬더니 2021년 미국의 한 설문조사 업체에서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인공광우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제시했지? 그랬더니 뭐라 그래? 찬성 1에서는 야, 외국의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여론과 맞지 않아. 근거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는 것 같아. 적합성을 문제 삼았어요. 그랬더니 반대 1이 기후문제는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의 설문조사 결과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반대 측 입론과 찬성 측 1의 반대 신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입론이 찬성 측이 3번, 반대 측이 3번, 반대 신문도 각각 한 번씩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필수 쟁점 뭐라고? 겨울철 봄철 가뭄과 산불은 심각하다. 인공광우를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다. 한쪽에서는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나누는 적이라 여기가 필수 쟁점이 되는 거예요. 됐죠?